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이 되게 안 좋으실 거예요. 답답하시고 내가 지금 잘못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번 영상을 이제 보시다 보면 저도 물론 영상을 준비하면서 배우고 있고 또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좀 특히나 이제 좀 중요하게 보시면 분명히 하나라도 건져 가실 거고 확신하시는데 아마 도움이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도지코인이 제가 몰랐는데 생각보다 지금 많이 아까 10 몇 프로였는데 지금 20%가 넘게 올랐어요. 그래서 도지코인 투자하고 계신 분들을 진심으로 이제 축하를 드리고, 저는 참고로 도지코인은 단기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하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장기 홀딩은 잘 안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앨런 머스크가 이제 뭐 테슬라하고 관련해서 도지코인하고 관계된 어떤 그 발언 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이제 급등 패턴을 보이고, 또 뭐 아시죠? 급등을 보이면 또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항상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바라보는데,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테슬라사하고 관련해서 도지코인은 분명히 또 시세 분출을 인터벌로 주기적으로 아마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건 축하를 드려요. 그리고 저도 이제 금리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에서 강력하게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를 아마 이번 주에 계속할 가능성이 높아요. 막상 다음 주가 되면 연준의 스탠스가 뒤로 한 발 물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전 조심스럽게 하는데,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내노라는 매크로 분석가들이 다 대부분 다 비슷비슷한 견해를 펴요. 여기 보면 라울팔이란 이분도 매크로 분석을 하거든. 이 사람은 그냥 전형적인 차티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전반적인 뭐 금리라든가 아니면 전반적인 걸 다 이제 매크로적으로 전 세계 그리고 본인도 실제로 이제 리얼 비전을 통해서 매크로 투자를 하는 사람이에요. 하다못해 이제 크립토 막시멀리스트이긴 하지만 금 투자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인지 알겠죠? 폭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상승장의 시작 단계에 있다. 현재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미국 경제를 비롯한 세계 경제가 악화되기 시작하면 시장은 다음 금리 인상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것이다. 이 얘기는 금리를 강력하게 전반에는 얘기를 하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약해질 가능성. 그래서 연준에서 앞에서는 6번 한다고 얘기하고 후반으로 갈수록 경기가 꺾이는 걸 알기 때문에 6번 한다는 거를 뭐 4번으로 줄인다거나 3번으로 한다거나 뭐 요런 식의 말을 번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참고로 이제 달러 같은 경우도 저희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언급드리지만 전강, 지금 현재 이제 달러 인덱스가 상당히 높죠. 그래서 윗꼬리가 말리면서 어느 순간 하락하는 계기가 분명히 올 텐데, 그런 계기가 와야 사실 뭐 지금 금융시장이라든가 주식시장 가상자산 시장도 아마 반사 이익을 볼 거예요. 그래서 차티슬이 지금도 오늘도 아마 그런 견해를 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달러는 정강 후약, 그래서 2022년 한 해를 봤을 때를 이제 언급드린 거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왜 가상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자, 왜 엉덩이 무겁게 앉아 있어야 되는지, 자, 이해를 제가 시켜드릴게요. 일단 CME 그룹이라고 있어요. CME 그룹은 미국 선물 거래의 96% 이상 거래되는 세계 최고의 선물 거래소이다. 자회사가 4개가 있는데, 시카고 상품거래소, CBOT, 시카고 상업거래소, CME 뉴욕 상업거래소, 그리고 뉴욕 상품거래소, 이렇게 4개 파생상품 거래소를 또 자회사로 두고 있어요. 자, 근데 이 CME 그룹에서 11개의 그 크립토커런시에, 자, 여기 실시간 인덱스를 지금 런칭을 시켰어요. 오늘부로. 자, 2주 전에 이 기사가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런칭을 시켰어요. CME에서 이걸 런칭 시켰다?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인덱스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올렸다는 얘기는 ETF가 조만간, 그러니까 뭐 몇 개월 이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년 어느 순간까지, 내년 아마 1, 2분기 넘기 전에는 런칭할 거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 또한 이 인덱스는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비트스탬프, 코인베이스, 제미니, 잇빗, 그리고 향후에 이제 크라켄, 그리고 LMX 디지털과 해서 이거 연동할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올라가 있는 코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알고랜드, 비트코인 캐시, 카르다노, 체인링크, 코스모스, 자, 그리고 라이트코인, 폴카닷, 폴리곤, 솔라나, 스텔라 루멘, 유니스왑. 일단은 여기 있는 것만 인덱스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 어느 정도 이제 커트라인 안에 안정적으로 들어간 거고, 이 중에 이제 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먼저 ETF 선을 끊겠지만 추후에 나머지 코인들도 ETF로 들어갈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가격이 급등하면 믿음도 커져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약할 때는 별의 별말이 다 있었죠. 근데 왜 CME에서 자 실시간으로 인덱스를 왜 여기 올려놨을까? 자, 여기서 간접 투자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이 인덱스 지수가 여기 올라갔다라고 이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도 저한테는 되게 중요하게 다가왔거든요. CME 그룹 소개를 보시면 여기 보세요. CME 그룹 거래소는 금리나 주가 지수, 외환, 에너지, 농산물, 금속을 기반으로 모든 주요 자산군에 걸쳐 가장 광범위한 글로벌 벤치마크 상품을 제공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다 왜 크립토커런시를 인덱스를 올려놨을까요? 자, 보세요. 여기 에너지가 있고 농산물이 있어요. 금속도 있어요. 여기서 앞으로 저조한 어떤 그런 산업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공급을 메꾸기 위해서 크립토커런시를 여기다가 대체시키는 작업을 지금 서서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인데 나중에 확실히 진짜 자리가 잡으면 진짜 깜짝 놀랄 만한 가격까지 아마 올라갈 겁니다. 전 이걸 보고 인덱스 이번에 올라갔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유추해보니까 와,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향후에 벌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실제로 이제 거래되는 거, 비트코인 선물과 자 마이크로 비트코인 선물 여기 나오죠. 10분의 1짜리 마이크로 비트, 이 두 개 상품이 있어요. 지금 초기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고, 아까 인덱스에 있는 코인들 보셨죠?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알트코인들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일단은 비트코인하고 마이크로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이더리움과 마이크로 이더 10분의 1짜리 요것만 일단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아마 보셔도 어느 정도 이제 인지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은 리덕션이 들어갔어요. 실제로 이 리덕션이 들어가서 채굴이 이제 줄어들었죠. 그래서 현재 2.56개로 줄어들고 867일이 지난 후에는 2.04개로 20%가 다시 줄어들 거야. 자, 2.8 몇 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건 20%가 그래서 지금 시세 분출이 없는 건 기정사실이긴 하지만, 이거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크립토 시장이 우리 개인이 생각하듯이 1 플러스 1이 절대로 안 나와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됐으면, 그렇게 모든 게 공식적으로 다 대입을 해서 다 맞다면 모두가 다 이미 워렌 버핏이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어쨌건 채굴량은 줄어든다. 그걸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통화 시장에 있어서 향후 이제 장세를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기사일 수도 있는데, 베이징 봉쇄 우려에 위에나가 약세다. 인민은행 외에 여기 보면은 지준율 인하를 했다. 그래서 1%의 금리 인상을 했어요. 100bp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1%를 인하해서 8%대 금리거든요. 저는 중국이 이렇게 금리가 높은지 몰랐어요. 근데 중국은 금리를 서서히 내려가면서 돈을 풀어가고 있고, 미국은 또 반대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돈을 회수하고 있는 지금 현재 작업이죠. 채권 매입 축소를 하면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에 관해서 현재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시나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코로나 케이스가 많이 감소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과연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실체가 있는 건지, 저도 오히려 사람들을 더 지금 풀어주고 있고 5월달 들어서는 마스크까지 해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현물 경제가 슬금슬금 살아나기 시작을 하겠죠. 그런데 코로나 케이스는 감소한다. 실제로 질병이 사라져서 그럴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감기 정도밖에 안 되는 질병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종 질병으로 뭐 취급했다 이런 얘기가 어저께 보니까 미디어에 나오던데. 자, 그러면 중국은 지금
봉쇄를 해서 인프라를 막았다. 자, 무슨 뒤통수를 치기 위해서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을 저 이제 해봤거든요. 근데 어떤 게 있냐면 미국은 금리 인상을 지금 하고, 자, 금리가 인상되면 전 세계에 이제 풀려있던 달러가 꽝꽝 그 사람들이 이제 달러를 확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국으로 더 들어가죠. 오히려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스위프트를 지금 이번에 그 러시아를 제재를 하면서 사실 러시아하고 관련된 어떤 그 중국하고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무역 교역 국가들이 오페크부터 브릭스가 지금 스위프트에서 사실은 달러를 축소하고 있어요. 현재 그들은. 자,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달러는 축소하고 있는 현재 형국인데 미국은 지준율 인하한다. 그러면 중국이 스위프트의 공극이 분명히 생길 텐데 이번에 일로 인해서 스위프트 공극을 또 다른 뭐 CIPS나 아니면 뭐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걸로 이제 메꾸기 위해서 지금 확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반대로. 그래서 이거는 뭐 글로벌 리스트의 생각을 우리가 어느 정도 우회적으로 알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참고로 IMF, SDR, 통화바스켓이 7월 말에서 8월 달에 이게 바뀌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저께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린 대로 전 세계 이제 달러는 지금 현재 축소되고 있어요. 외환 보유고에서 전 세계 국가들이 축소시키고 있는 현재의 형국이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은 지금 경찰 국가로서 그리고 어떤 그 기축통화 국으로서의 어떤 그런 자리에서 서서히 지금 한 발 한 발 뒤로 아주 천천히 뒤로 물러나고 있는 현재 형국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장 자신감을 바탕으로 오는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 인상하는 빅스텝 등 통화 긴축 가속화를 보이는 것과 달리 중국은 경기 둔화 우려를 방어하기 위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는 등 반대되는 흐름이 나타난 영향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미국하고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질 텐데 미국은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고 중국은 금리를 그것도 100bp를 내렸는데 0.25가 아니라 일주일 전에 0.25% 내렸거든요. 거기다가 1%를 더 내린 거예요. 그러면 금리 차가 더 나서 향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뭐 그들만이 알고 있겠죠. 그리고 GPU 가격이 많이 이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봐서 지금 이더리움 포스가 가까워지는 게 아닐까? 코인데스크에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해석이 분분해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원래 2분기에 머지가 떨어져서 난이도 폭탄이 떨어질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3분기로 현재 연기돼 있는 상황이고 3분기에 진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긴 한데 이런 뉴스가 나왔다. 그러면 실제로 이 일이 벌어질까? 의구심을 우리가 품을 수도 있는데 자, 하나의 해석 견해가 또 있어요. 이거는 뭐 코인데스크 전형적인 뭐 크립토 관련 미디어는 아니니까 로이터 연합통신의 4월 25일자에는 그래픽 칩 가격의 하락은 스마트폰에서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제조업을 마비시킨 글로벌 칩 위기가 예기치 않게 빠르게 종료될 수 있음을 예고하며 이 문제는 이번 주 결과를 보고하는 기업의 핵심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 로이터 연합통신에 나온 뉴스를 보면 뭐 포스로 전향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공급망이 회복되고 있어서 사실은 그래픽 칩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래픽 카드 가격도 떨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공급망이 지금 전 세계가 다양한 산업에 걸쳐서 회복되고 있는 거는 맞아요. 회복되고 있으니까 이 가격도 떨어진다. 떨어지면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강경하게 얘기했던 걸 뒤로 한 발 물러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가 오히려 더 혼란한 장세가 펼쳐지면 다음 주 금리 인상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혼란한 상황이 조금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니어 프로토콜이 USN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찍어내기 시작을 한다. 스테이블 코인 가지수도 엄청 많이 늘어나요, 진짜. 뭐 UST부터 USDC, USDT부터 해가지고 여기 보면 또 USDD라고 해가지고 트론도 이제 찍어내는데 그건 이제 좀 이따 이제 언급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달러의 어떤 그 힘의 이동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통해서 지금 좀 이전되는 게 아닐까라고 우리가 한번 유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
자, 이거는 비트코인 일주봉이거든요. 자, 비트스탬프 거래소를 통해서. 근데 예전에도 지금 같은 장세가 있었어. 이 차트를 그린 사람은 이제 그렇게 언급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도 떤 횡보장에서 급락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두 번에 걸쳐서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급락해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차트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언제나 이런 식의 상승이 있었어. 파격적인 상승이 있었어. 이런 거를 이제 언급을 하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트론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내는데 USDD. 그래서 트론에 물려 계신 분들, 그리고 트론에 투자하실 분들은 트론이라는 이 코인을 절대로 화창게 보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도 예사롭지 않게 보는 거는 사실이에요, 사실. 뭐 저스틴 선에 대한 이미지가 썩 좋지 않은 건 사실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트론도 마찬가지고 BTT도 마찬가지고 비트토렌트도 마찬가지고, 뭐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해도 지금 제가 가격을 보고 말씀드린 건 절대로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분석을 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고, 물려 계신 분들도 끝까지 화이팅 하세요. 자, 그리고 위에 거는 비트코인 차트, 밑에 거는 달러 인덱스인데, 아까 제가 언급드렸다시피 달러가 되게 강하게 있은 지 상당히 오래됐어요. 이 지금 현재 상황에도 마찬가지로 엄청 강하게 지금 어저께도 제가 보니까 환율이 꽤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1250원? 그 근방까지 갈락말락하고 막 그랬었는데, 여기 보시면 윗꼬리가 길게 말리면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지금 세 번에. 자, 그래서 정고점을 찍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 그럴 때가 올 때마다 크립토 시장은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어. 자, 비트코인 갖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되고, XRP 가격 본인은 이제 향후에 당장이 아니라 어느 시점, 뭐 올해 말이 됐든 어느 시점에 13.4달러까지 본인은 타겟을 지금 보고 있어. 근데 저는 이런 거 누가 차트 올리면 믿지도 않거든요.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차트는 그냥 보조 지표로 많이 이제 보시면 되고, 사실은 투자로 최악의 코인이 XRP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지 아마 인지를 하실 거예요. 근데 투자로 최악의 코인을 너는 왜 설명을 하고 왜 너는 투자를 하냐?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코인의 끝판왕이 이 친구가 될 확률이 높아요. 지금 돌아가는 판세를 보면.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한다는 얘기는 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ETF도 포스도 다 좌우되기 때문에, 자, 이 친구가 맞는 거죠. 그리고 저는 3,000원과 5,000원, 3,000원 전후, 5,000원 전후에서 익절을 어느 정도는 하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물량 한 80% 정도는 그냥 2025년까지 그냥 지갑에다 그냥 내비두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트레이딩을 실제로 할 거고. 자, 그리고 이더리움이 2017년에 요런 장세가 있었을 때 볼링 웨지가 나온 이후에 서서히 올라가다가 급등했었어.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BTC 퓨엘이 2022년에도 지금 볼링 웨지 형태야.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어느 순간이 지나면 아마 여름께 정도가 됐었을 때 이더리움이 엄청난 상승을 보일 거야. 여름이란 얘기를 좀 하죠. 베리 실버트도 여름이란 얘기를 했었죠. 저도 마찬가지로 여름, 그래서 늦가을과 그래서 동절기로 들어가기 전에 익절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언급하는 차티스들이 몇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인컴 샤크는 지금 단기적으로라도 뭐 위아래로 흔들긴 하겠지만, 자, 상승이 이더리움이 뭐 100달러 정도, 100달러 정도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라고 지금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번 주가 아마 극심한 막 혼란한 상황, 막 피곤한 상황 막 이렇게 있지만, 멘탈을 단단히 지키시고 믿음을 끝까지 확립을 하시고, 막상 그리고 실제로 다음 주 어느 순간이 들어가면 이런 장세는 아마 소강 상태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뭐 기억을 하시겠지만 예전보다 장난질이 더 짧아졌어요. 더 짧아졌고 진폭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뭐 이 정도 갖다 막 이렇게 혼란스러우시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항상 이렇게 막 이렇게 조금 이렇게 흔들리고 막 이렇게 그러면, 저 같은 사람도 피곤한데 이 코인 시장에 이제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얼마나 더 멘탈이 힘드실까, 이런 생각도 이제 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매번 겪는 거지만 사람을 참 피곤하게 해요. 돈 벌기 진짜 쉽지 않구나.
그래서 2% 안에 오늘도 이제 마지막에 언급드리는데 2% 안에 꼭 반드시 드셔가지고 예. 제가 나중에 채널 방향성을 바꾸면 서로 만나서 뭐 재밌는 담소도 나누고 아니면 뭐 기부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영상에 올리고 그런 날이 예, 저는 이제 뭐 머지않아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올해는 아니더라도 올해는 뭐 예, 반짝반짝 어느 정도 그냥 그 정도겠지만 인생을 바꿀 정도 되려면 시간이 좀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것으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이따가 또 방송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화수목은 좀 방송을 많이 하려고 하고 나머지는 그냥 방송을 기본적으로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청 감사합니다. 오늘도 찰리 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